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모스펫이나 PN 다이오드 같은 그런 소자들의 동작을 이해하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소자들의 동작,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캐리어들의 분포를 이해하고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드리프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도체 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정확하게 에너지 밴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도 처음 배웠을 때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리콘 원자예요. 그랬을 때 1번 전자, 최외각, 실리콘은 14족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겠죠.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아니면 2번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1번 전자가 2번 전자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리콘 이 원자 핵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전자가 1번 전자처럼 되려면 에너지를 그만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번 전자가 이 실리콘 원자 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번보다 더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돼서 자유전자 상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유전자 상태가 되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원자 핵들을 이동하면서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최외각 전자들, 이렇게 실리콘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최외각 전자들 있잖아요. 이 최외각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에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왼쪽에 있는 것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의 Y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의 Y축은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이 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현재 이 최외각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외각 전자 또는 이 안에 있는 전자라고도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속박되어 있는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자 핵에 영향을 받아서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최외각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2번이 1번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해야 되고 또 1번이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1번을 여기 에너지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자유전자를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에너지를 이만큼 얻어서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얼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냐? 이 갭만큼,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갭만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전자가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최외각 전자였던 게 자유전자가 되면서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관심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전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J는 QNV라고 배웠잖아요. 자, 전류는 뭐에 비례를 하냐면 이 전자의 개수, 전자의 농도지만 전자의 개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했죠.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N이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자유전자다. 그러면 이 제로는 뭐냐?
이 제로는 진공준이에요. 진공에너지 준위인데, 이 진공에너지 준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 저희가 실리콘 원자 핵이 있잖아요. 이 실리콘 원자 핵으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아예 주고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공준위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야겠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려면 그만큼 더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데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에너지 밴드갭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밴드갭을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값을 가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2번 상태의 전자가 1번 상태의 전자가 되기 위해서, 즉 최외각 전자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자, 1번 전자, 즉 최외각 전자가 3번 전자가 되기 위해서도, 즉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 밴드 갭인 거고, 1번 전자, 즉 최외각 전자인 상태가 이 밸런스 밴드 아래에 있는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컨덕션 밴드 위에 있는 이 전자들은 3번 상태, 즉 자유전자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 상태라는 것은 전류 형성의 기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관심사가 있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에너지 밴드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 있고 이렇게 작은 물질이 있어요. 이 작은 물질이 도체고 큰 물질이 부도체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중간의 물질을 반도체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중간 정도의 에너지 밴드 값을 가지는 그런 반도체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물질이 엄밀히 말하면 전기 전도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부도체나 도체는 전기 전도도를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랬기 때문에 스위치나 이런 증폭기 같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기 전도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페르미 레벨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